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두 분을 함께 더 모셨습니다. 부천의 며느리와 부천의 일명 아이유 두 분인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바로 옆에 부천 아이유 임미나 부천 시민 기자, 또 경기도 도민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이게 며느리 버전인가? 범상치 않습니다. 네. 자, 저희 쪽에 함께 많이 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오늘요? 네, 사실 제가 이 자리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떨려가지고 네, 거절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관성 기자가 전화해서 네. 어떻게 꼬시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임민아 기자 요즘 유튜브 너무 재밌게 만들던데 우리 방송보다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이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여기 앉게 됐습니다. 뭐 기대가- 잘하고 가야죠.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부천 며느리를 자처하는 자 부천시 의회에서 광래경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네. 네, 역할이 지금- 막중하세요. 네 하고 끝내면 안 되는 분이. 아니 일단 부천 며느리라는 닉네임을 갖고 나오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네. 부천에 온 거는 한 20년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직장으로서 이제 부천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부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부천에서 뭔가 예. 시민들에게 뭔가 대변하고 이런 예. 역할을 하게 되는 의원직을 갖게 됐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시의원 선거에서도 네. 저 도당동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댁이 아. 도당동이거든요. 그래서 도당동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예. 인사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그 닉네임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냥 부천 며느리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 결정했습니다. 도당동 며느리도 괜찮겠다. 그죠? 근데 아, 이제 생각이 특정 동 들어보니까. 하면 다른 동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부천 여기서 며느리 이 이제. 정치적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이 선출직들은 뭔가 생각이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단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네. 아쉬운 거는 예. 저는 우리 이관성 국장님이 전화를 안 주셨어요. 아, 그런데도 제가요? 선뜻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그 고정 고위 패널처럼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이스토크에. 그래서 좀 흔쾌히 응해 주실 거다. 근데 네. 좀 겁이 나요 지금 우리 이정화 기자님도 그렇고 임민아 선수가 좀 네. 걱정됩니다. 지금. 예. 저는 대단히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로TV에서 우리 감성 기자, 이정아 기자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뭔가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부천 우리 출입 네. 기자이기 때문에 오늘 역할로 앉아 있는데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죠? 근데 오늘 오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예, 뭐가 바뀌었어요? 패널분들도 바뀌고 예. 그리고 오늘 잘해봐야죠. 공교롭게도 네. 이제 여자분 세 분과 네, 함께 네. 하는데 네. 이 입담들이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어제 부담스러워요. 퇴근하시면서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워요. 지금 저희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인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많지 않아요. 코로나 19 이 생활 방역 시대에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하고자 하는데 부천에서 주로 좀 활동하고 계신 세 분을 한번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부천이 그동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자세히 좀 알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좀 마련했고요. 공공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CR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에는 부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지난 9일 부천의 유흥시설에 다녀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속도와 확산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경로까지 추적하기 힘든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초 부천 30대 여성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까지 모두 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이태원 클럽발 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수도권 전체로 좀 뭔가 확진세가 나타나면서 좀
항상 긴장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잘했던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부천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이정아 기자.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그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 네.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부천에 이제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그 알려진 사건이 지역 있었죠. 네. 사회가 굉장히 이제 네. 술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나이트 클럽이 굉장히 네. 상동 일대 가장 중심가에 네. 있으면서도 굉장히 대형 상권 안에 위치를 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이제 지역의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사실 네. 있었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뭐 그렇죠. 예. 그때 클럽 이제 지역에 발생한 또 하나의 클럽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예. 상당히 마음 졸이면서 네. 지켜봤던 뉴스였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광역행정에서 행정명령도 바로 이어졌었고 예. 따라서 다른 이제 유사 유흥업소에게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그렇죠. 우려도 예, 예. 있었잖아요. 이 확진자가 다녀간 다음 날 행정명령이 사실은 그렇죠. 내려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엄연하게 말하면은 이제 네. 행정명령 하루 전에 이미 이제 다녀간 건데 네. 이제 이미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은 이미 그때도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이제 퍼져 나갈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운영 면에서 좀 네.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예. 것 같아요. 당시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주변에다가 알려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만약에 예. 거기에 당사자가 계시다면 네. 그러니까 뭐 주저하지 마시고 네. 선별진료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고 안내도 하죠. 저희도 예. SNS 통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의회 본질적으로 무엇을 예. 할 수 있는 거는 예. 어떤 상황이 어떠한지를 예. 뭐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이야기를 논의할 뿐이지 의회가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에게 알리는 쪽은 우리가 네. 좀 더 빠르니까 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렇죠. 모두 좀 공공의 일에 각자 역할 할 텐데 그래도 시민들이 너무 불안했잖아요. 예. 시민들이 불안했고 또 거기 상당히 인구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장 우려했던 일이 또 지역에서 예. 생기는 게 아닌가. 네네. 잠깐 아. 저 메리트 나이트 관련해 가지고 하나 물어볼 건데. 아 그래요? 예, 뭐요? 아니 이제 사실 되게 심각한 사안이긴 한데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 공무원들이 되게 놀러를 많이 간다던데 혹시 예. 공무원들이 그 감염자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요. 그거 네. 의혹이 있을 그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특히 그렇죠. 뭐 기자들을 비롯했을 수 있는데 뭐 비단 공무원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학원이나 예. 그 초등학교 뭐 선생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예. 않은 곳에 이미 젊은 층이 네. 직장인으로 있는 곳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공무원들도 이미 20, 30대들이 예. 엄청 많고 그러니까 네. 그런 모든 곳에 대한 염려가 예. 다 확산돼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지 예. 못했던. 그래서 아마 그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러 나오는 네. 곳에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자기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로 보호되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반복이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당사자의 경우에도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의 경제에 대한 상당한 위기를 지금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에서 지금 의원들한테도 민원도 많이 많죠. 들어오시고 예. 또 그 의회에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추경안도 심사하셨고 네네. 지금 부천에서 좀 집계되고 있는 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공 피해라 아니면 뭐 제도 지원책 어떤 것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이슈 예. 토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피해액의 그 금액으로 산정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되게 모호하고 그래서 결국은 매출이 20% 감소한 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음. 피해액이 얼마나 되고 피해한 기업을 입은 기업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게 네.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추정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부천시에서 부천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경기도 차원, 부산시 차원 이런 식 광역 차원에서 그런 조사는 했는데 네. 그게 피해액이 예. 산출이 잘 안 되고 실제로 근데 현장에 가면은 어떠한 것들을 호소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옷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강남시장 안에 옷가게가 네. 있어요. 네. 옷가게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든 뭘 되게 많았잖아요. 돈 주는 게 많았는데 그 생필품을 사서 모으고 이러는데 더 마음이 급하지 네. 옷을 여윳돈 생겼으니까 옷 사러 가야지 하는 어.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다가 조금 소비가 좀 풀릴만 했는데 갑자기 또 이태원발이 생기니 네. 이게 또다시 시작되는 건가 이 염려가 음. 깊어지니 옷을 살 일은 음. 거기까지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사각지대가 또 생기게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을 풀면 우리가 그런 데 어. 소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졸업 취소됐죠. 네. 입학 다 취소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음. 뭐 주변에 음식점 걱정, 학교 주변 걱정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꽃가게 걱정은 거기까지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꽃가게가 2월부터 시작돼서 5월 네. 지금 완전 호기를 이뤄야 되는 이 네. 순간까지가 전혀 누구도 그 관심의 그 대상의 기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식당이나 예. 운동시설, 오히려 사우나 예. 이렇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그 나머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공인들은 더 쫄쫄 굶게 되고 더 힘들다라는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가서 매출 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게 됐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러 가니 조건들이 안 맞는 거예요. 뭐 3억 원 이하 매출 그래서 3억 원이 넘었어도 힘이 들거든요. 3억 원 네. 넘는다고 해서 다 편안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들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예, 내가 그렇죠. 지금 너무 힘든데 왜 국가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들어가면 도와주지만 우리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오히려 네. 묘하게 또 안 돼요. 그게 네. 또 전년도 매출 대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상공인들의 피해 액수는 뭐 아직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진 않았지만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뭐 민원뿐만이 아니라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종합해서 보시면서 느낀 이야기들을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심각성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꼭 그런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부천 지역에서 겪으셨던 그런 또 이런 저는 뭐 경제적인 측면도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가장 가까이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 네. 갑자기 저희가 무슨 얘기예요? 너무 심각해. 그래서 네. 아니 저희 이제 맞벌이 부부라서 그렇죠? 이제 둘이 네. 이제 일하러 나가면 딸아이 혼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긴급 이제 부산에 계시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다정히 좀 봐주세요. 이제 SOS를 쳤는데 네.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어. 네,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간 우리 딸이 체력이 좋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놀거든요. 새벽 2시까지 놀고 네. 다음날 진짜 해가 똥구멍에 솟을 때까지 네. 자요. 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배고파 밥 주세요. 돌아서면 또 배고파 간식 네. 주세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앉아서 쉬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봐야 되잖아요. 내 애들이 이제 늦잠 자고 이러니까 로그인만 해놓고 자는 애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태블릿 PC 켜놓고 있는 거예요. 예. 출석률만 이제 겨우겨우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예. 역시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마들한테 전화해봤더니 네. 그래요. 그런 엄마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놓긴 했는데 예. 이제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 애가 혹시나 적응하지 못하고 좀 수업 따라가지 못할까봐 좀 불현듯 이렇게 불안감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이게 거죠. 좀 아이들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학습 선택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이제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교육 당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우려가 남아 있어서 등교 개교를 단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난 그래도 걱정이 돼서 집에서 아이를 좀 케어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의견이 분분한가요? 아, 그렇죠. 뭐 저는 일단 시어머님께서 봐주시고 계시니까 사실은 여름 방학 때까지 쭉 학교는 안 보내고 싶어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애들 막 학교 보내면 이제 날 더워지고 막 이럴 텐데 종일 교실에서 마스크 쓰고 있을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된 거 한 학기 그냥 쭉 아이들 집에서 그냥 돌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럼 혹시 예. 등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하는 게 네. 있었나요? 부모들에게?
그러게 말입니다. 특정한 경우에 뭐 제가 일단 교육 당국에서 내놓은 방법들 중에 일부는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뭐 특정한 날에 한해서 이제 가정 교육이 가능하도록 뭐 그렇게 방법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하여튼 댁에서 좀 자제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더 예. 심각한 상황이죠. 어떤 왜냐면 상황입니까? 7살이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는 그래도 이렇게 자발적인 뭔가 자기 주도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 예. 어리니까 아직은 예. 이제 그리고 1월 달에 그게 이제 네. 터졌잖아요. 거의 코로나가.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계속 6살의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네. 마음에 네. 3월 달에 7살 반을 가야 자기가 7살인 줄 아는 네. 아직도 어린이 꼬맹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이제 2월부터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2, 3, 4, 5월까지 예. 안 가다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고 5월 11일부터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이태원 발이 또 터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네. 또 남편도 그렇고 근데 저는 다행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음. 모시는 건 아니고 함께 살아요. 제가 네. 모시지는 못하니까 예. 함께 사는데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어머니 얘기해서 네. 내가 또 시어머니 얘기 안 하면 우리 어머니도 또 속상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함께 살고 네. 있어서 자연스럽게 육아를 좀 공동으로 어머니가 좀 시간 할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분담을 또 네. 흔쾌히 해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근데 7살이기 때문에 혼자 놀 수 없고 부모와 또는 할머니와 아니면 누군가와 계속 놀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고 어머니들이 그 해결하기는 되게 힘든 일인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면 끝날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할 얘기가 있다면 저는 제가 하물며 의회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진짜요? 공식적인 그게 없을 때는 예. 같이 나가서 의회 사무실에서 예. 그림 그리고 색칠 내 옆에 두면 또 편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사하면 또 용돈 예. 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데리고 가겠는 거예요. 아니 재밌다 이거. 볼 때마다 예. 용돈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것도 예. 민폐인 거 어떻게 네. 보면 민폐거든요. 아니 직장에 저 상황에 맞게 처신하신 건데. 그런데 글쎄요. 저는 네. 그나마 제가 의원이니까 아이들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게 네. 있으니까 그나마 한 거지 음. 그렇지 못한 우리 엄마들은 네.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예.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 잘 따라다니니까 네. 다행이네요. 좋아요. 일단 그래도 자제분들이 조금 어린 편이고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런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입시를 앞둔 또 부모들은 아주 다르죠. 네. 그럼요. 아주 그 고민의 차원이 조금 더 다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런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예.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잘 네. 모르니까 이제 취재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좀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서로 높아졌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애도 짜증내고 부모도 이제 짜증내고 그래서 네. 좀 어떤 측면에서는 네. 빨리 좀 학교에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약간 계시더라고요. 우울증 경향을 갖을 예, 정도로 맞아요. 거기에 이제 우울증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하는 또 스트레스. 맞아요. 예, 또 거기에 이제 학업에 대한 조바심 여러 가지. 자, 근데 지역 얘기 좀 더 살펴볼게요. 부천에 이게 공공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축제 자체를 못 했잖아요, 봄에. 네. 예. 지금 부천의 대표 축제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앞으로 열릴 게 지금 영화 축제, 만화 축제, 애니메이션 네. 축제 이렇게 3대 축제가 있잖아요. 지금 7월부터 해서 계속 뭐 네. 7월, 8월, 10월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제가 좀 전화로 좀 취재를 미리 사전에 해봤더니 일단은 뭐 비판 네. 영화 축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개최 일정에는 변동이 없이 진행이 될 거다. 근데 한다. 예, 해요. 하는데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논의 중인데 네. 이제 당초에는 부천 체육관이나 뭐 이런 좀 영화 상영 시설 원래 그런 예, 그쵸. 모습이었죠. 10여 개 상영관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태원발 코로나19가 또 터지면서 사실상 이렇게 지금 예년처럼 하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이제 뭐 자동차 극장을 연다는 이야기도 그것도 있고요. 방법이죠. 예, 예. 네. 뭐 그 만화 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대하게 이제 뭐 네. 예년 같은 경우는 치러졌었는데 올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 네. 비대면 콘텐츠로 좀 제작을 해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뭐 즐길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좀 생산하려고 노력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비대면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다중 밀집 장소에서 사실 불가피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익숙해 있던 곳인데 자동차 극장 일단 이해가 돼요. 뭐 자동차 극장도 있고 예. 아예 관객 없이 영화제를 치르는 관객 방화도 없이요? 네, 관객 없이 생각을 어떻게 영화제를 하죠? 한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 아, 그러니까 방영을 개막식을 틀어서 개막식을. 네, 아 네. 개막식을 네, 네. 개막식을 개막식을 관객 없이요? 그건 가능하죠. 아 중계만 하거나 예. 뭐 그냥 의전만 그렇죠. 하는 예, 예. 그런 형태가 되려나요? 아 그래도 행사에 대한 오프닝과 클로징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도 너무 아쉽기도 하고 뭐 근데 어쩔 수 하나 없기도 하고. 덧붙이면 아직 네. 결정이 안 났고 네, 아직 결정 안 네. 났어요. 중요한 건 예, 예.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네. 어떻게 최후에 네. 그냥 그 시청 어울마당에서 예. 거리두기를 네. 존중하는 한 예. 행사까지를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취소하기에는 국제적인 행사고 그렇죠. 이미 계약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획되고 네. 그리고 세 개 축제가 모두 국제 축제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의상뿐만 아니라 또 네. 타국에 있는 그런 상황들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것도 결정이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거 아니 좀 저는 이해가 딱 영화제 하면 레드카펫 대표적이잖아요. 그 레드카펫 못 보는 거예요? 아직 그것도 결정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 국제 축제라고 네. 꼭 개막식을 하고 막 레드카펫을 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 전 개인적으로 레드카펫이 항상 인상적으로 남고 연예인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들 그거 많이 보니까. 아니 이번에 그 코로나 19 때문에 사실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이러면서 안 그래도 배고픈 문화예술인들 지금 더 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 쓰는 예산을 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조금 네. 더 마을에서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좀 드네요. 아 뭔가 아예 축제 대신에. 그렇죠. 예 그것도 또 중요한 의견이네요. 아니 이번에 뭐 문화다양성 축제를 비롯해서 해마다 이렇게 민간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진행했던 축제들도 그러니까 사업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터지고 하면서 예산이 다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변경을 네. 해가지고 네.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물론 아직까지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아 이거 왠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달이 공간 월세를 못 내가지고 대출받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예산을 좀 지역으로 돌리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은 좋겠어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부천 며느리 오늘은 부천 며느리세요. 그 의견 중에 생필품까지는 사람들의 소비가 가는데 이제 그걸 넘어선 소비, 뭐 문화예술도 그걸 넘어선 소비의 그렇죠. 한 영역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오는 현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나 보여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예 공공의 행사의 영역으로 더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뭐 민간의 영역으로 사실은 예산을 확실히 이렇게 아, 떼서 보조.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아, 예. 그 인천처럼 네. 그 문화예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약간 별도로 주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아, 그런 예. 방법도 있죠. 예. 아마 그 안에서는 전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일단 우리 네. 그 시에서도 그리고 국비가 한 9억 5천 정도 들어왔고 한 3억 원 정도 시비를 합쳐서 12억 정도가 네. 그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그 안에 네. 종사자 중에 뭐 연극이나 공연 네. 중심의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그게 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꾸 그게 아까 다 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안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훗날 어떻게 채워질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일면 네.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실제 정책에 좀 접목시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뭔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요. 괜히 제가 뿌듯합니다. 한껏 자, 일단 비대면으로 아까 영화를 볼 수 있거나 네. 또 만화 영상도 그렇게 보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아 이게 축제인데 물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걸 또 알릴 것이며 이것도 괜히 제가 걱정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축제를 방구석에서 이거는 사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지금 뭐 상황에선 그렇게 간다고 하면 뭐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사실 뭐 봄꽃 축제 하면 사실 부천이 또 몇만 명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동네 축제 아니겠습니까? 현장 나가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먹거리 부스 쫙 깔리고 네. 돼지 껍데기도 좀 볶아서 놓고 그러면서 막걸리도 네. 한 잔 마시고 네.
그러면서 뭐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1년 또 잘 지내보자 막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고 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잔디광장이든 어디든 돗자리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그러면서 이렇게 모습이었죠. 들어 누워서 네. 영화도 보고. 근데 뭐 아예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지금 뭐 너무 속상한 거죠. 아까 뭐 코로나 블루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우울감에 SNS만 봐도 사람들이 올리는 노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네. 막 눈물을 막 뽑아요. 예.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축제를 안 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역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꼭 축제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사실 그 기획안을 작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 네. 담기는 거고 어쨌든 그거를 보고 이제 1년을 계획하면서 이분들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 아예 예산이 통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예. 그동안의 시간에 들였던 노고와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이제 제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자괴감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월세를 못 내는 상황. 사실 되게 잘 나가는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수입 교육을 하면서 예술 강사로 이제 대면을 사실 하면서. 생계를 예. 유지를 하는데 뭐 학교도 문을 닫고 뭐 축제도 없어지고 프로젝트도 다 이제 제로 베이스 되면서 이분들이 정말 예술이 아니라 다른 업계로 진출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예술인들이 택배 일을 한다든지 막 네. 물품을 분류하는 일들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장기화될수록 계속 빚은 쌓여져 가고 예술 예. 활동할 수 있는 예. 기회는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예술계가 아니라 완전히 예. 이거를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사실 그동안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 예술인들이 지역에 같이 우리와 살면서 우리한테 줬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전혀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들으면 걱정이 계속 또 한꺼풀 쌓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1차적으로 끝났어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네. 그 재난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현금은 갖고 있는 현금은 다 소비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누가 이제 그 뭐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냐 갈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막 하셨는데 정치계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 빨리 타고 가서 네. 빨리 안정을 취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비행기 탈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완행열차를 타고 쭉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지. 지금 현금 다 소진했는데 더 이상 현금 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경을 세우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다 끝나는 일이면 또 그게 또 어떻게 네. 저렇게 마무리돼. 근데 내년에 아직 답보할 수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이미 더 이상 돈을 더 뭐 50만 원 더 준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금방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50만 원을 네. 어떤 다시 무너져가는 기업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어디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해줘서 받는 것도 1차적으로 받았어. 그럼 그게 3천만 원이었다 쳐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돈이 막막해. 돈벌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출 한도를 조금 늘려주면 어떠냐. 거기에 대한 2차 보전을, 그러니까 이자 보전할 때 2차 보전을 예. 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좀 상향시켜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뭔가 다음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검토까지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안에서 지금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 자체는. 네. 근데 저한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는 네. 전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관계 네. 공무원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장 이제 할 건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음 계획을 어떻게 치밀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진짜 좀 우리가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서 좀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 당장,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좀 계획의 좀 연장선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만 하면 무거워지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구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뭐 문화예술 쪽에서도 좀 들리는 얘기가 있었죠. 네, 참 암울한데 이번에 사실 기초 그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코로나19 관련된 뭔가 뚜렷한 지원 정책 이런 건 사실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업마다 좀 숨어 있긴 한데, 근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 예술 백신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50억 정도 규모로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그걸 푸는 건데, 부천에 있는 예술인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50억을 푸는 형태가 이제 기존의 공모 사업처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경쟁하는 형태로 또 예산을 이제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 그러니까 창작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예술인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뭐 웹툰계나 이쪽 온라인 컨텐츠 제작하는 데는 조금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미디어 제작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온라인 컨텐츠 제작해달라는 문의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역시나 이제 예산이나 비용이 없어서 저희한테 이제 뭐 재능 기부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법인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진짜 몸이 10개라고 하면 막 다 다니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지금 아마 공공에서는 당연히 이제 책임을 의식을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민간에서는 정말 이게 생계이기 때문에 각 분야 각처에서 가진 노력을 지금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10분 공감하고요. 저희도 각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경인 기상도 준비한 소식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 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김진재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작고 큰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맑음입니다. 이 부천에서는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은 신흥 어울마당 작은 도서관이 지난 20일 신규 개관했습니다. 신흥 어울마당 작은 도서관은 아동, 일반 자료 코너와 열람,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 노트북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누구나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5개 공간도 조성돼 지역 내 독서 문화 증진 및 독서 인구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테마로 하는 도서관답게 1,500여 건의 환경 관련 장소도 구비되었습니다. 신흥 어울마당 작은 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도서관 서비스가 단계별로 운영됨에 따라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정상 운영 시기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결정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인천 뉴스입니다. 인천 소식도 아주 맑습니다. 인천시는 광역시 최초로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인증을 통한 QR코드 방문자 방역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합니다. 시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부 방문자가 허위 정보로 적은 인적 사항으로 인해 방문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방역관리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시는 우선 14개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대상 시설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미추홀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마전도서관, 수봉도서관, 율목도서관, 영종도서관입니다. QR코드 방문자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방역관리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 이내 자동 삭제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포뉴스입니다. 김포뉴스도 아주 맑음인데요. 경기 김포시 장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2년 연속 선정돼서요. 오는 6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세계 시민교육, 세계문화,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6월 7일부터 28일까지는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의 저자인 공윤희 작가가 진행하며 이어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샴페인에서 바게트, 빅토르 위고에서 샤르트르의 저자인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단장이 강연에 나섭니다. 접수는 전화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기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힘들고 긴 겨울이 가고 또다시 계절이 바뀌어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뀌는 자연 속 풍경처럼 우리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김진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19 때문에 각 지역 뭐 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또 일부 오늘 부천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의상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한테 시켜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감성 기자 이정아 기자의 오자정리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자정리 제가 앞에 2번 정도 출연을 했는데 네. 요거 사실은 네. 조금 생각은 하고 오거든요. 네. 뭐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네. 오늘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네, 좀 하세요. 예. 우리 이정아 기자의 오자정리는 이렇게 고민을 좀 담아서 네. 오늘 너무 서론이 제가 긴 것 같은데 아니, 감성으로 얘기했잖아요. 어, 축제 어쩌냐? 아 축제. 아, 네, 흉내를 못 내겠어요. 흉내 좀 내보세요. 축제 어쩌냐?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네. 중요한 어쩌냐. 거죠. 네. 축제 어쩌냐? 이 축제에 대해서 가장 아쉬움을 표현했던 우리 부천 아이유의 네. 오자정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자정리는 부천 이유다. 가만 있어봐. 이거는 좀 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한하게 하면 안 돼. 자, 무슨 뜻이죠? 아니 제가 사실 이렇게 네. 뭐 시도 네. 때도 없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캐릭터인데 이제 네. 이정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제가 이제 워낙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예. 뭔가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아. 방송에 잘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을 하지 않을 수 무식한. 편집할 수 없는 그런 얘기다. 일단 그 별 내용 없었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예고를 드렸죠? 순서는 꼭 마지막으로 빼달라고 요구하셨던 예. 우리 광래경 의원께서 부천 며느리로 나오셔서 정리한 오자정리는 돈 대신 건강. 돈 대신 건강. 이런 그러니까 의미가 근데 있을 이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 개 고민했던 건 돈 대신 건강, 아니면 네. 돈 대신 안정, 네. 돈 대신 미래. 네. 그 뒤가 지금 돈을 주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진 않겠지만 어. 그리고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게 우리의 건강이 먼저였던 거고 네. 뭔가 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돈을 주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좀 다 갑자기 좀 완화가 됐잖아요. 네. 완화가 되고 나니까 또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진자가 그러니까 뭔가 그때 좀 더 미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지 않나? 막 그때 좀 더 안정할 수 있는 네. 진짜 아예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뭐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때 그 휴일에 있었던 그런 사안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너무 진지해.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예. 뭐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괜찮아요. 예. 일단 돈 대신 건강. 부천 아이유. 그다음에 부천 축제 어쩌냐. 축제 어쩌냐. 방금 어필했어. 중독성 있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간식의 주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표를 몰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자정리 어떤 표를 선택할지 하나 둘 셋. 경험을 끝났어요. 예. 뭐 설명을 앞에서 길게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부연할 필요는 없는데요. 축제 우리는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해결내리라고 믿고요. 또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좀 듣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의미 있고 또 좋은 말씀 모두 해주셨기 때문에 전 특별히 뭐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안정한 사회로 생활 방역이 지켜지고 또 걱정이 줄어드는 사회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 흔들어 같이 흔들어 주세요.